한국의 KF-21 보라매에 적용되는 스텔스 소재가 현재까지 지구상에 개발된 적 없던 최첨단 소재로 개발됐다는 소식에 전 세계 군사 언론들 사이에서 엄청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2세대급 스텔스 신소재가 미국이 아닌 한국에서 먼저 개발된 것이 놀라울 정도라고 외신들은 입을 모으고 있는데요. 과거부터 시작해 현재까지 수십 년 동안 스텔스 기술의 최강자였던 미국에서도 인정하는 한국산 2세대급 스텔스 기술력에 대해 알아보는 영상입니다. 대한민국 군사정보 채널 대고구려제국 구독과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매우 큰 힘이 됩니다. 현재 한국형 스텔스 신소재를 알아보기 전 KF-21 전투기를 둘러싸고 국내외에서 제기되고 있는 가장 뜨거운 논쟁 중 하나가 바로 KF-21 전투기는 대체 몇 세대급 전투기인가입니다. 전투기는 레이더 피탐 회피 능력 같은 스텔스 기능에 따라 5세대 또는 4세대로 엄격히 구분됩니다. 반면 한국항공우주산업처럼 KF-21의 개발 주체들은 블록 1과 블록 2가 4.5세대, 블록 3가 5세대로 구분지었는데요. 그동안 우리가 KF-21 보라매를 4.5세대라고 부른 까닭은 절반의 스텔스 기체, 플랫폼으로 시작해 단계적으로 빠르게 5세대급 스텔스 전투기에 도달하는 진화 형식의 블록 체계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KF-21의 동체 형상은 5세대급의 높은 스텔스기 형상을 갖추는데 이미 성공했죠. 즉, 기체 형상이 정레이더 전파에 반사하는 최대한의 스텔스 기체 설계를 한국이 보유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도 한국의 스텔스 기술력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만 2021년 2세대급 스텔스 소재 개발로 인해 이제는 모든 게 해결되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KF-21의 블록 1, 블록 2까지는 유로파이터와 라팔 등 최신 기종의 레이더 반사면적인 RCS 레이더 반사면적 수치를 뛰어넘는다는 첫 번째 목표를 가졌는데요. 반면 2028년 이후 블록 3에서는 무장창을 기체 내부로 매립해 미국 수준으로 스텔스성을 높인다는 계획을 진행 중입니다. 미공군의 F-22 전투기는 0.01제곱미터의 RCS 수치를 자랑하며 F-35도 0.01제곱미터 수준의 비슷한 스텔스성을 자랑하는데요. KF-21은 블록 3까지 F-35와 동등하거나 높은 수준의 0.01제곱미터 RCS 수치를 보유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군사무기 칼럼들 사이에서는 KF-21 전투기를 4.5세대로 소개하기보단 실질적인 5세대급 스텔스 전투기로 부르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미국이나 중국 등 외부의 견제를 의식해 대놓고 얘기하지 않을 뿐 이미 최첨단 항전 장비에 스텔스 기능까지 겸비한 5세대급 전투기라고 분석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방과학기술연구회가 발표한 차세대 스텔스 소재 기술이 발표돼 세계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스텔스 RCS 수치를 극단적으로 낮출 수 있는 한국형 2세대 전자파 흡수 소재를 테스트했으며 시험 후 예상보다 뛰어난 성과를 보여 10대 우수 연구 성과로 한국형 스텔스 소재를 가장 먼저 선정했는데요. 사실 2세대급 전자파 흡수 소재 기술은 기존 스텔스 기술보다 고난이도 수준의 기술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오직 미국만 개발이 가능한 기술이라며 한국은 불가능하다고 무작정 비판만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 KF-21 보라매 블록 3 스텔스 개발을 위한 연구 용역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것은 마치 미사일 사거리 제한 해제 전부터 SLBM 잠수함을 비밀스럽게 준비하던 방식과 매우 흡사하군요. KF-21 전투기 2세대급 스텔스 소재 개발이 현실화되자 한국의 진정한 스텔스 기술은 실용화가 불가능하다는 부정적인 주장을 단숨에 침묵시켜버렸죠. 보라매는 2026년까지 공대공 능력을 갖춘 보라매 블록 2를 개발하고 2028년까지 공대지 보장을 겸비한 보라매 블록 1을 개발하는 것이 공식적인 일정이었습니다만 블록 3의 연구 용역이 예상보다 훨씬 빨리 진행된다는 것은 2028년 이후 미국의 F-35 전투기처럼 진정한 5세대 스텔스 전투기나 그 이상의 5.5세대 전투기로 발전할 수 있도록 미리 연구하겠다는 뜻인데요. 여기에는 한국이 이번에 개발한 2세대급 스텔스 소재 개발이 엄청난 영향을 주었습니다. 2세대급 소재 개발 소식이 들려오자마자 국방예산 편성에서는 블록 3 개발이 공식적으로 성사되었고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도 스텔스기 개발에 자신감을 불어넣었죠. 모두가 알다시피 한국군은 기술 개발 능률에 대해 굉장히 치밀하며 이성적입니다. 애초에 스텔스기 개발 가능성이 0%에 머물렀으면 과감하게 계획을 취소시키거나 다운그레이드 형식으로 성능을 저하시켜 현실적인 목표를 향해 달려나갔겠죠.
하지만 다행히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KF-21 블록3 개발이 공식적으로 선포됨에 따라 2세대급 스텔스 소재 보유가 현실화된 것입니다. 순수 100% 국산, 바르는 스텔스 도료 연구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은 2013년에 처음 등장했었는데요. 이어서 2017년에 추가 소식이 잠시 언론에 보도된 후 2020년까지 관련된 추가 소식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미 2019년에 국산 스텔스 도료에 관련된 중요한 추가 기술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말은 이미 한국이 5세대 스텔스 전투기에 들어가는 2세대급 스텔스 전자파 흡수 소재의 개발을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국가 기밀 사항이기 때문에 모든 게 극비리였지만 스텔스 소재의 개발은 아주 조용히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또 여기에는 이 기술은 국가연구개발 사업임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2세대급 스텔스 전자파 흡수 소재가 대한민국 1급 사항 국가전략물자라는 중요한 의미입니다. 한국이 개발한 스텔스 소재가 실용화될 경우 KF-21 전투기를 포함한 주요 무기들의 스텔스 성능을 별도의 기술 개발, 성능 개선 등 추가 개량 없이 단순히 칠하는 것이나 코팅만으로 RCS 수치 감소를 대폭 적용시킬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즉 자연에 없는 새로운 성질의 물질을 원자 단위로 설계해서 만든 일종의 메타물질입니다. 이러한 메타물질 소재가 잠수함에서도 이용될 수 있게끔 개량되어 개발된 것도 있죠. 현재 한국이 개발한 스텔스 소재는 기존에 나온 스텔스 재료와는 다른 성질이 특징인데요. 전기가 통하는 금속인 티타늄과 탄소 질소를 나노미터 두께의 마이크로미터 크기를 가지는 2차원 평판 구조로 합성한 후 열 처리를 통해 개발했는데 이는 전자파 흡수 능력이 플라즈마 전자장보다는 약하지만 기존에 존재했던 다른 물질보다 매우 뛰어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잉크나 페인트처럼 KF-21 전투기의 기체에 도포하거나 코팅하는 형태로 사용할 수 있죠. 이러한 한국형 2세대 스텔스 소재를 55km 두께로 적층했더니 99% 이상의 전자파가 차단됐습니다. 이것은 현재까지 세계에서 보고된 플라즈마, 스텔스막 방식을 제외한 스텔스 필름 분야의 소재 중에서 가장 우수한 성능입니다. 한국군은 KF-21은 물론 차세대 탱크인 K3와 차세대 구축함 KDDX, 2세대급 스텔스 소재를 적용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이 개발한 스텔스 소재의 장점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스텔스 형상을 지니지 않은 기존 전투 무기에도 어느 정도 저피탑 능력을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이 기존에 나왔던 소재들과 비교 불가한 장점이죠. 더 나아가 유사시 중국의 탄도 미사일에 따른 EMP 전자기 펄스 공격에 대응할 고정형 전자파 방어 구조물에도 이러한 2세대급 스텔스 소재를 활용하는 방안도 이미 연구 중에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이 개발한 새로운 소재, 방식이 적용되어 스텔스 유지 보수에 획기적인 패러다임을 가져올 전망입니다. 한국은 3세대급 기술로 분류되는 플라즈마 스텔스 장막을 개발하기 전 2세대급 스텔스 소재를 개발하는데 가장 빠르게 성공한 국가로 등극했습니다. 이 때문에 스텔스 필름 분야에서만큼은 장기적으로 본다면 미국과 기술력이 동등해질 것이고 한국의 스텔스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죠. 한민족의 영토와 역사를 수호하기 위한 영원한 자주국방을 위하여 대고구려제국TV 영상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명 대고구려제국 구독과 알림 설정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